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건 거대한 폭풍 같은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때로는 그저 무심코 던진 한마디 습관처럼 내뱉는 말이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고 결국 운명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한 적 있지 않습니까? 친구나 동료의 이제 입에서 나온 짧은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이 남아버린 순간 말입니다. 그 말 때문에 용기를 잃거나 반대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던 기억이요. 정주영, 현대그룹의 창업자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이 진리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는 속일 수 있습니다. 가꾸, 학벌, 직함, 웃는 얼굴, 그 모든 것은 껍데기일 뿐이죠. 그러나 말은 다릅니다. 말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입에서 흘러나오는 단어들은 그 사람의 마음속 그림자를 고스란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그의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참 운이 없어요. 늘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그 순간 정주영은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결코 멀리 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운이 없다는 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습관이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드는 주문입니다. 운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옆에 있으면 결국 당신도 그들의 사고방식에 물듭니다. 처음에는 위로하다가도 어느 순간 당신의 입에서도 같은 말이 튀어나옵니다. 나도 운이 없나 봐. 하지만 정주영은 달랐습니다. 그는 평생 한 번도 운이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봤어? 소파 장사를 시작했다가 사기를 당하고 벽돌을 찍어 팔았다가 빚더미에 앉고 수십 번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운이 없다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가 그의 두 다리를 묶고 그의 눈을 가릴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말로 움직입니다. 그건 운이 없어 라는 말은 기회를 도망치게 만들고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기회를 다시 불러옵니다. 역사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나폴레옹은 전쟁터에서 언제나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치, 이제 불가능은 없다. 그 짧은 문장이 프랑스 군대를 움직였고 수많은 전투에서 기적 같은 힘을 끌어냈습니다. 반대로 나는 원래 운이 없어 라는 말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싸움을 스스로 포기하는 선언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 운명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말을 가장 자주 입에 담고 있는가? 불평인가? 아니면 도전인가? 이 질문의 대답이 바로 앞으로 당신의 길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그럼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의 행동보다 먼저 그가 자주 쓰는 말을 들어라. 키데라란드,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멀리해야 할 독이 되는 말들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 그 첫 번째 말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멀리해야 할 첫 번째 말, 그것은 바로 나는 운이 없어 뭐겁니다. 처음 들으면 그저 하소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습관이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드는 주문이죠.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운이 없다라는 말은 결국 자기 한계를 스스로 정하는 족쇄와 같다. 한 번, 두 번 입에 담으면 그 말이 어느새 자기 인생을 묶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옆에 늘 난 운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위로해주고 싶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당신도 그 말에 물들어 갑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의 입에서도 같은 말이 흘러나옵니다. 나도 운이 없나 봐. 이것이 바로 위험한 점입니다.
말은 전염됩니다 하고 특히 부정적인 말일수록 더 빠르게 퍼집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이 사실은 뚜렷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노예 신분으로 태어나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나는 운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것이 곧 내 운명을 만든다. 이와 달리 늘 운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기회를 보지 못합니다. 눈앞에 황금이 있어도 그것을 붙잡을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서 나는 안 돼 라는 주문을 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현대 경영학에서도 같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규정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기회를 잡을 확률이 40% 이상 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도전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 이렇게 말했다면 어떨까요? 나는 운이 없어. 이제 끝이야. 그랬다면은 아이폰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운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그 말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정주영 역시 같았습니다. 수십 번 사업이 무너졌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운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스스로에게 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해봤어? 이 단순한 질문이 그의 인생을 이끌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 그 말이 있었기에 그는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운이 없어 라는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인생을 묶어버리는 독입니다. 반대로 고맙습니다. 뭐 해보자 라는 말은 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말을 자주 합니까? 불평과 하소연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도전입니까? 그 대답이 바로 당신의 인생의 무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사람의 인생을 세우는 말 바로 감사합니다. 왜? 이 단어가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로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세우는 말 그것은 바로 감사합니다입니다. 정주영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머리도 좋고 손재주도 뛰어나고 겉으로는 누구보다 성공할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알게 됩니다. 그들이 멀리 가지 못하는 이유, 바로 감사라는 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태도이며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으면서도 당연하다는 듯 침묵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됩니다. 정주영은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상사가 기회를 주어도 동료가 도와줘도 아무런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조직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자산과 같아서 고마움을 받지 못하는 순간부터 조금씩 말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도와줬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가는 사람. 그 순간 느껴지는 허전함은 단지 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본질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그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조직 내에서 감사 표현이 자주 오가는 팀은 그렇지 않은 팀보다 생산성이 31% 이상 높다고 합니다. 감사가 곧 신뢰를 낳고 신뢰가 곧 성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일본 경영학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도요타의 카이젠, 각시 가이산,
문화는 단순한 개선이 아닙니다. 상호 존중과 감사의 태도를 기반으로 매일 조금씩 나아가자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토요타는 수십 년간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길가에서 청소하는 사람에게, 계산원에게, 식당 종업원에게 진심 어린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건넸을 때 그들의 얼굴이 환해지고 하루가 밝아지는 모습을, 그 등불 같은 미소는 결국 다시 당신의 길을 비춰줍니다. 반대로 감사가 사라진 곳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선의가 소모품처럼 취급되고 결국 모두 지쳐 떠나갑니다. 남는 것은 텅 빈 자리와 차가운 침묵뿐이죠. 정주영은 늘 강조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감사는 겸손이고 겸손은 성장의 토양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합니다를 말하고 있는가? 그 말은 내 주변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이어집니다. 만약 당신 곁에 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건 불가능해. 이 말이야말로 인생의 문을 닫아버리는 가장 위험한 주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의 독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멀리해야 할 세 번째 말, 그것은 바로 그건 불가능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 불가능해 라는 단어 아닙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꺼낼 때마다,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할 때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 그건 불가능해. 정주영은 평생 동안 수도 없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 하나 들고 세상에 뛰어들었을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돈도 없지, 배경도 없지, 경험도 없지, 불가능해. 한강에 다리를 놓겠다고 했을 때도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자금도 기술도 없는 사람이 무슨 다리야? 불가능하지.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이 말들은 진심 어린 충고가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이 하지 못한 것을 합리화하는 핑계라는 것을,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언제나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나이가 어려서, 경험이 부족해서. 하지만 본질은 단순합니다. 도전하기 두려운 마음이 만들어낸 핑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903년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들 말했습니다. 인간이 하늘을 난다고? 불가능해. 그러나 그 두 청년은 세상의 비웃음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인류 최초의 비행기를 띄우며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만약 그들이 세상에 불가능해라는 말에 굴복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전염됩니다. 곁에 두면 어느 순간 그 목소리가 내 안에서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목소리가 점점 내 목소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도전을 앞두고 스스로 안 될 거야 라고 말한 사람은 성공 확률이 70% 이상 낮아진다고 합니다. 도전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도전하기 전에 스스로를 붙잡고 이건 안 돼 라고 단정하는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다. 여러분도 인생에선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해보기도 전에 스스로 포기했던 순간, 그때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그 불가능해? 라는 말이 아니었습니까? 반대로 그의 곁에는 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해보자. 왜 안 돼? 시도해보자. 바로 그 말들이 그의 삶을 지탱했습니다. 그 말들이 있었기에 그는 수많은 난관을 뚫고 결국 현대 그룹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곁에 불가능해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은 당신의 가능성을 조금씩 갉아먹고 결국은 당신의 인생을 가라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불가능해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말만큼이나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책임을 회피하는 이 한마디가 어떻게 사람과 조직을 무너뜨리는지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을 멀리해야 할 네 번째 말, 그것은 바로 내 잘못이 아니함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처음엔 아주 사소한 변명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주영은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이 말이 반복되면 그것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그 책임을 끝내 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는 것을, 실수를 부루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배울 기회를 잃습니다. 그리고 배울 기회를 잃은 사람은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항상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처음엔 이해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그와 거리를 두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 엔론 그의 몰락을 떠올려 보십시오. 경영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잘못이 아니다, 시장 탓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책임을 피하려 했던 그들의 태도가 결국 수만 명 직원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입니다. 정주영은 늘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실패를 겪을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선택이었으니 내 책임이다. 그 인사 트럭 장사가 망했을 때도, 벽돌 공장이 무너졌을 때도, 한강다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도 그는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태도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크기는 돈이나 학벌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는 말에서 드러난다. 참, 실제로 최근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책임을 회피하는 상사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30% 이상 빨리 조직을 떠난다고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끌리고 책임을 피하는 사람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항상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아이들은 누구를 본받을까요? 결국 같은 말을 배우게 되고 그들의 인생도 멈춰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내 잘못이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성장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기회가 되고 그 기회는 결국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과는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들의 인생은 멈춰 있고 결국 당신의 발목까지 붙잡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성격 고백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성장의 문을 닫아버리는 말이죠. 그것은 바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말이 왜 인생을 좀먹는 독이 되는지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멀리해야 할 다섯 번째 말, 그것은 바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가 아닙니다. 처음 들으면은 단순히 성격을 드러내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말이 적어. 나는 원래 고집이 세. 겉으로는 그냥 자기 표현 같지요. 하지만 정주영은 그런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변화를 거부하는 선언이고 성장의 문을 닫는 철문과도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주영 본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십 번 넘어지고 배신당하고 실패하면서 조금씩
단단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원래 이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고치지 않고 더 나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결국 제자리에 멈춰 서게 됩니다. 여러분, 기업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코닥은 한때 전 세계 사진 필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 시대가 오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필름 회사야. 변할 필요이 없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대의 파도에 휩쓸려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넷플릭스는 처음에는 DVD 대여 회사로 시작했지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한다. 우리는 원래 이런 회사가 아니다. 그 결과 지금은 세계적인 스트리밍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성장은 멈춥니다. 그 말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나는 고치지 않겠다. 그러니 나를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해라. 그런 태도는 자신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까지 꺾어버립니다. 정주영은 반대로 말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더 배우겠다. 그 한마디에 그는 기꺼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돈 그 말 속에는 제 변화의 가능성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 뒤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여전히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기술이 변하고 시장이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 변하지 않겠다라고 고집하는 사람은 결국 시대의 파도에 휩쓸려 사라집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변하려는 만큼 성장한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들과 오래 함께하면 결국 당신의 인생도 멈춰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면서 늘 남의 이름을 빌려 자신을 크게 보이려는 말.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랑 친한 줄 알아? 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말이 왜 가장 공허한 허세가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멀리해야 할 여섯 번째 말,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랑 친한 줄 알아? 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면서 늘 남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가치를 부풀리는 사람, 겉으로는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는 두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불안, 또 하나는 허세입니다. 정주영은 젊은 시절부터 수없이 이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늘 권력자의 이름, 부자의 이름을 내세우며 자신의 존재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결코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습니다. 그 순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그는 언제나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책임으로 서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 하나로 서야 한다. 남의 이름 뒤에 숨는 인생은 오래 가지 못한다. 여러분, 역사 속 인물을 떠올려 봅시다. 진짜 힘 있는 사람은 결코 떠들지 않습니다. 묵묵히 일하고 조용히 책임을 다합니다. 반대로 내가 누구랑 친한 줄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두 가지 결말을 맞이합니다. 첫째, 의지하던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자신도 함께 무너진다. 둘째, 남들이 속으로는 경멸하면서도 겉으로만 웃어준다. 실제로 직장에서도 비슷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직원이 임원 누구랑 친해라며 으스대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도 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치는 실력이 아니라 남의 권력에 빌붙은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만약 옆에서 늘
내가 누구랑 친한 줄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속으로는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남의 이름을 빌려 사는 사람은 결국 더 큰 추락을 맞이한다. 허세로 세운 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스스로의 실력과 행동이 아닌 인맥과 권세로만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과는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 뒤에는 공허함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들리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가두려는 말, 바로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다음 시간에는 이 말 속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을 멀리해야 할 일곱 번째 말, 그것은 바로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입니다. 겉으로는 참 따뜻해 보이지요. 마치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듯 들립니다. 괜히 힘들게 하지 마.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하지만 정주영은 이런 말 속에 숨어 있는 독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대개 상대방을 자기 한계 안에 가두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감히 그런 걸 해? 차라리 안정적으로 살아. 모험하지 마. 겉으로는 배려 같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자신이 시도하지 못한 길에 당신도 나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인류의 역사는 지금과 같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 있을 때 누군가의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그냥 포기해 라는 말을 믿었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자유는 늦춰졌을 것입니다. 정주영 또한 평생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트럭으로 소파 장사를 시작했을 때도 벽돌 공장을 세웠을 때도 한강에 다리를 놓겠다고 했을 때도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괜히 고생하지 마.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그러나 그는 압니다. 그 말은 진짜 걱정이 아니라 두려움의 전염일 뿐이라는 것을. 그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며 조언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던 순간, 그 순간 당신은 용기를 잃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정말 진심 어린 걱정은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네가 한다면 내가 도와줄게. 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정말 진짜 응원은 그건 불가능해가 아니라 어렵겠지만 네가 하면 길이 열릴 거야 라는 믿음 속에 있습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씨앗이다. 부정적인 말은 불신의 씨앗을 심고 긍정적인 말은 희망의 씨앗을 심는다. 그 씨앗은 결국 당신의 마음에서 자라나 행동이 되고 운명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곁 사람들은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나를 위한다는 핑계로 두려움을 주입하는가? 아니면 진짜 응원으로 용기를 불어넣는가? 결국 인생은 어떤 말을 곁에 두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 스스로는 어떤 말을 입에 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일곱 가지 독이 되는 말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인생을 지탱하고 운명을 바꾸는 말은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책임을 지는 말, 감사의 말, 가능성을 여는 말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곱 가지 말을 살펴봤습니다. 뭐 운이 없어. 그건 뭐 감사하지 않는다. 실컷 그건 불가능해.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원래 이래. 내가 누구랑 친한 줄 알아.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사람을 일으키고 관계를 세우고 운명을 바꾸는 말은 무엇일까요?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크기는 그가 자주 쓰는 말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그가 평생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은 단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내 책임이다. 둘째, 해보자.
셋째,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말이 그를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이제 일어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인정하는 말은 곧 신뢰를 만듭니다. 신뢰가 모이면 기회가 되고 그 기회가 다시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책임을 피하는 말은 신뢰를 끊고 결국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또한 해보자라는 말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강 다리를 뭐 놓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비웃었지만 단 한 사람 "해보자."라고 말해 준 이가 있었기에 그 말 한마디가 정주영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그 말은 교만을 막고 겸손을 키우며 사람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일본의 경영의 신 마쓰시타 고노스케 송샤 싱즈주도 평생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꼭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감사는 그거 겸손이고 겸손은 곧 성장의 토양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해 보자."라고 말했습니까? 혹시 뭐 "아직도 운이 없어."라고 스스로를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불가능해."라고 도전을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은 씨앗입니다. 당신이 오늘 심는 말이 내일의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결국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약속해 보십시오. 나는 책임을 지는 말을 고르겠다. 나는 가능성을 여는 말을 고르겠다. 나는 감사를 잊지 않겠다. 이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과연 오늘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내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까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질문을 붙잡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파괴하는 것은 거대한 실패나 한 번의 잘못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거는 매일 반복해서 듣고 무심코 따라하는 말의 독입니다. 운이 없어. 불가능해. 뭐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나는 원래 이래. 내가 누구랑 친한 줄 알아?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 말들이 모이면은 결국 한 사람의 삶을 조금씩 좀먹습니다. 그리고 그 독은 반드시 그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번져갑니다. 정주영은 그래서 늘 말했습니다.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의 행동보다 먼저 그가 자주 쓰는 말을 들어라. 왜냐하면 좀 행동은 순간의 연기일 수 있지만 말은 습관이고 습관은 결국 본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그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없이 무너졌지만 단 한 번도 운이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늘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안 되면은 될 때까지 해보자. 그 한마디가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그 남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당신의 길이 꺾입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말을 다 잡으면 세상의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은 단순히 공기를 울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결국 운명이 됩니다. 사람이 습관처럼 내뱉는 말은 그 사람의 인생 궤도를 미리 보여주는 지도와도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말을 입에 담고 있는가? 그리고 내 곁 사람들은 여기서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있는가? 그 두 가지가 바로 당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약속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남의 잘못을 탓하는 말 대신 책임을 지는 말을 선택하십시오. 불가능을 말하는 대신 가능성을 부르는 말을 심으십시오. 감사를 잊는 대신 하루에도 몇 번씩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내뱉으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의 길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인생을 세우는 벽돌입니다. 오늘 당신이 쌓는 말이 내일 당신의 집이 되고
결국 당신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말은 운명을 부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단 한 문장만을 선택해 평생 입에 담아야 한다면 당신은 어떤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